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네, 오늘은 3월 5일 일요일입니다. 밤 시간대인데요.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이 학교 폭력, 시대 이슈가 되었죠. 이 경찰청 그 수사총괄기구인 국가수사본부장, 이걸로 임명됐던 이 검사 출신 변호사 이 정순신. 결국 이 자녀가 이 학교 폭력을 행사해서 그 문제로 인해 취임도 못하고 이 사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그 바람에 학교 폭력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죠. 그런 중에 이시간에 제가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게 이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. 학교 폭력 문제.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. 왜 그러냐 하면은요, 이 법무부의 이거 최근 이 통계를 보면은요, 2022년,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을 보면은, 지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F4,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있거나, 또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있는 이 청소년, 아이들, 그러니까 0세에서 19세, 이 사이에 드는 아이들이 11만 198명, 한 11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. 그 중에 이제 학교 폭력에 좀 노출될 수 있는 나이대가 는 10대죠, 10대. 그러니까 10세에서 19세 청소년, 5만 한 6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통계를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. 등록 외국인하고 거소신고라는 F4 체류 자격이 있는 아이들, 그 0세에서 5세, 등록 이군 아이들이 3만 명이 좀 넘고, 거소신고라 789명. 그래서 0세에서 5세는 한 3만 1000명 정도 아이들이 있죠. 그리고 5세에서 9세는 등록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7795명, 거소신고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3541명. 전체로 한 11,336명입니다. 근데 이렇게 이제 빨간 글씨로 쓴 부분, 요게 이제는 학교 폭력에 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죠. 10대, 10세에서 14세, 등록 이구인이 17,272명, F4 체류 자격으로 있는 아이들이 5,113명, 그래서 한 22,385명이고요. 15세에서 19세가, 그러니까,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 한참 나이대죠. 29,227명이 등록 위증이 있고 4,597명이 이제 F4 체류 자격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33,824명. 그래서 전체적으로 0세에서 19세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한 11만 명 되는데요. 이 중에서 10세에서 19세 사이에 이르고 있는 청소년 수가 지금 5만 6천여 명. 이들이 다 학교를 다닌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, 그래도, 학교에 이제 들어갈 나이대니까요. 지금 F4 거소신고를 한 아이들은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거반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어쨌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또 역시 한국에서 한국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, 학교 폭력 피해 대학생 54%, 극단 선택을 생각을 했고, 또 극단 선택, 이 시도 위험도 2.6배가 된다고 하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은, 그러니까 박예리 순천대학교 교수하고 김유나 유한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조사한 내용입니다. 이 청소년 학 연구, 이 70년호에 게재가 된 건데요. 2020년 9월, 그러니까 전국의 만 19세 이상에서 27세 미만 대학생들한테, 그러니까 한 1,030명, 남성 516명, 여성 514명, 이들에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. 이 대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죠. 이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냐?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살을 생각을 하거나 시도를 했었냐? 그거를 물어보니까 설문 대상자 중 34%,
네, 이미 아동기에 학교에서 언어 신체적 폭력, 기르품 등을 경험을 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34%. 10명 중에 3명 이상이 이렇게 아동기 중에 학교에서 언어 폭력이라든가 신체적 폭력, 괴롭힘을 당했다.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학생들한테 또 물어봤습니다. 그러니까 자살까지 생각했냐? 그러니까 54.4%가 자살을 생각을 했다. 그 실제 자살을 시도했냐? 그러니까 13% 정도. 그러니까 학교 폭력 경험을 갖고 있는 그 10명 중에 3명인데 또 그 30%에 해당되는 아이들한테 또 그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중에서 반은 자살을 시도를 했고 생각을 했고 또 거기에 한 13% 정도 되는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자살을 시도를 했다.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. 네, 막 그렇게 한국 사회에 여전히 이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이 두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뭐 저희 시대에는 뭐 학교에서 뭐 폭력 정말 뭐 일상적이라고 할까요? 뭐 맞으면은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한국 사회도 이 90년대 이후 들어서면서 1990년대 이후 들으면서 많이 개변돼서 뭐 학교에서의 폭력 근절 운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안전장치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학교에서의 이 학생들 이 폭력 행위는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. 뭐 지금은 우리 때는 뭐 숙제를 안 하거나 뭐 성적이 좀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선생님도 뭐 정말 이 빠따를 때리기도 하고 정말 뺨도 때리고 뭐 그랬었죠. 아주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주 무서웠었는데 지금은 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건드리지를 못하죠. 때리지를 못합니다. 또 때렸다면 학부모들이 아주 큰 난리를 치고 또 그 학생들이 뭐 선생님을 또 신고하는 일도 벌어지고 그렇죠. 그래서 뭐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뭐 폭력 행위 뭐 이런 거 전혀 못하지만은 아이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폭력이 알게 모르게 많이 만연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번 이 두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어쨌든 뭐 이런 현실에 놓여 있는 이 한국 학교에서 이 올해 아이들이 좀 다니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또 하나 뉴스를 볼까요? 이 서울신문입니다. 학교 폭력 피해를 알려도 3분의 1이 미해결됐다는 이런 서울신문 보도가 있습니다. 이 한국교육개발원이 2022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인데요. 이 학폭 피해, 학교폭력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학생 중 학교나 부모님, 상담기관 등의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은 90.8%. 거의 이제는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, 그러나 이 피해 사실을 알린 후 상황이 해결된 경우는 3분의 2 정도의 수준. 그러니까 언어 폭력을 당한 뒤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한 학생 중 35.3%는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에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.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3분의 2 정도는 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3분의 1, 거의 한 30% 정도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. 뭐 이런 거죠. 보니까요, 언어폭력 외에도 금품갈취 33.0%, 성폭력 32.8%, 스토킹 32.6%, 사이버폭력 31.6%, 집단 따돌림, 왕따죠, 29.4%, 신체폭력 28.9%, 강요 27.2%,
네, 이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자녀를 두신 분들 특별히 좀 더 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번에 이 정순신 자녀 학폭 논란,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엄중히 보고 그냥 미국식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꺼내 들었습니다.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. 그러니까 학교 폭력도 한번 잘못하면 인생이 끝난다는 식의 이 강력한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,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, 네, 모든 주에서, 대부분의 주에서요, 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하는 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을 해서 가해 학생을 엄하게 이 형사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. 나서 이 부모에게도 벌금을 물리거나 구금 또는 체포하는 것도 늘고 있다, 이렇게 언론이 전하고 있는데요. 특히 미국 사회는 이 총기 사건,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. 그래서 미국은 더욱 엄중하게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,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, 지금 한국은 좀 그런 측면에서는 상황이 다르지만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미국식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한번 학교 폭력으로 이렇게 되면은 정말 한번 크게 이제 처벌을 하는 그런 거를 들고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은 거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비슷한 그런 처벌을 내리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고 하면은 엄하게 처벌을 하겠다, 뭐 대통령의 또 이런 입장을 표결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각별히 이 청소년 범죄 요즘 상당히 심각하다,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정말 우리가 특히 자녀를 두신 분들 이 학교에서의 폭력 이런 서클이라든가 뭐 여기에 가입되지 않도록, 또 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이 학교 폭력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렇다면 정말 이 한국 사회의 학교 폭력 문제,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면 또 좀 이 한국 사회 보시면서, 저는 이제 중국 동포들이 가끔씩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은 그 전에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이 중국에서는 학교에서 이 선생이 학생을 때리거나 또 선배라고 해서 후배를 때리고 괴롭힌 일이 없다.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는 정말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,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근데 이 폭력 문제가 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뭐 직장에서, 어떤 조직 내에서 또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는 선후배 간에 또 뭐 선임자라고 해서 후임자를 이 집단 따돌림하고 또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또 있다고 보는데, 어쨌든 한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하시는 이 동포분들은 어떻게 보고 그 원인이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도 뭐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진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면은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또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돼서 또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폭력 문제와 관련돼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이심 대표 변죽장 김용필이었습니다.